네, 오늘 시장 저희가 어떻게 대책 세워보고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5% 넘는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파는 상황인데 간만 미국 상황과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AI 버블 논란에서 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일단 외국인이 이제 오늘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마이너스 5% 이상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하락의 이제 안전장치죠. 이 사이드카까지 나와주면서 아마 이제 시장이 좀 어떤 단기적인 공포에 좀 쌓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빠졌으면은 솔직히 빠르면 오후장에도 반등이 나올 것도 같은데 빠진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은데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퍼가 200배입니다. 퍼가 200배라는 얘기는 지금 1년 동안 벌어든 이익을 200년 동안 벌어야 지금의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이긴 하죠. 다만 이 팔란티어 같은 것들만 정말 많이 올라갔던 거고 솔직히 지금 이 AI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버블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는 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이제는 월가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 이런 것들 우려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감이 있을 뿐인 것이지 이게 어디서 뭐 터졌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터질 어떤 징조가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펀더멘털 훼손이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시 매수 관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10%까지 급등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언제 조정이 나올까 그런 걸 찾고 있던 건데 마침 나스닥까지 하락했고 지금 이 한미 무역 협상이라든가 또 이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걸 우려가 되면서 지금 우리 환율까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이 올라온 시장에서 좀 팔아야 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나온 것인데 종목들의 펀더멘털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은 좀 훼손되는 게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조정은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양 시장이 마이너스 5% 넘게 빠지다 보니까는 공포인데 이런 공포에 매수하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만 보면 좀 무섭습니다만은 좀 넉넉 잡아서 다음 주 일주일만 본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이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환율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정이 드디어 들어왔구나 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종목에 이제 좀 들어가 볼까 하는 네. 생각도 드실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렸다 매수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는 뭐 어떤 정말 뭐 이 몇십 년 만에 온 어떤 불장 아니겠습니까? 이 불장이 끝났다라고 해서 다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는 공매도를 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싸우는 과정이 있고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려가면서 매도가 이길지 매수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불장 같은 경우도 공매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고 그 좋은 장세에서 돈을 수익이 안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 여타 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긴 하나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증시가 거의 꼴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라왔던 것이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고 진짜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와 정권과는 다르게 증시 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와 다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뭐 단기적인 뉴스 아니면 어떤 단기 사이클 이런 것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이클이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주식을 못 사서 막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게 어쨌든 이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매물이 좀 나오다 보면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거기서 매수를 해야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가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제가 준비한 표가 있으니까는
그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래도 해소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고 또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할 수 있는 전략도 있다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리뷰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중에서 그래도 바이오가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D&D 파마텍 장초만에 상승하다가 현재는 조금 내려가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일단은 시장 반등이 들어온다면은 과대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먼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바이오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메세라가 어제 나스닥 2%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세라 20% 급등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메세라를 화이자가 처음에 이제 73억 달러를 주고 인수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노모원지스가 90억 달러 불러갖고 더 높아졌던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화이자가 다시 81억 달러 올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노모원지스크가 다 필요 없어. 100억 달러 하면서 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이 베팅이 들어가면서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메세라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데 이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왕인 노보노디스크가 이 메세라를 갖고 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베팅금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핵심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D&D 파마텍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조정시 계속해서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35만 원까지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현재 보유하시면서 35만 원 목표가까지 계속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G2G 바이오인데요. 무상증자 권리락이 이제 대두되었죠.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그러니까 권리락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66% 찍혀 있는데 이게 차트 보시면 이제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상증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두 주를 날짜를 보시면 25일 날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 주를 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아마 계좌를 보신 분들은 갑자기 마이너스 66% 됐으니까 놀랄 겁니다. 근데 아마 25일 날 아마가 아니라 25일 날 두 주가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빠진 게 아니고 권리락이 되면서 무상증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똑같은 가격대고요. 그게 들어오면 지금 가격대로 본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권리락을 한 것 자체가 이 주가 부행 의지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이 많은 양을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 공급 제한이 있던 건데 이 G2G 바이오는 지금 이 RNA로 만든 그런 치료제를 싸고 대량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이제 이 대형 비파마하고 기술 이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권리락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G 바이오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주제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주제도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주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저희의 주제는 다시 나온 AI 버블 우려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또 방어를 하면 다음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 AI 버블은요. 맨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솔직히 무섭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버블이 왜 나왔는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빠진 이유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제 금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도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AMD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까지 좋은데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200배가 되다 보니까는 이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AI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는 곳은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그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어떤 그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데 이거를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빚을 내서 투자하네?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알파벳이 이번에 이 36조 채권 발행을 하는데 36조 원 채권 발행은 말 그대로 36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한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이 36조 채권을 발행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3-4배 금액이 더 몰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떤 버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이지 이 버블이 터질 거라는 어떤 징조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는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다 보니까는 이게 터지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감에 이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금리 그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금리가 내려갈 거로 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연준위원들의 말을 좀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봐야 한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원달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미국에 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환율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오늘 밤 이제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오늘 밤 발표되는 민간 고용 지표를 통해서 아마 금리 인하 관점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오늘 밤부터 이 나스닥 시장은 바로 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는 이상 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뭐 아마존, 알파벳,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이 글로벌 기업들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이 컨셉보다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이 높아진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실적과 가이던스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버블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던 건데 돈을 못 버는 게 버블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부터 버블을 논의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글로벌 이유가 있던 건데 우리 지금 시장 빠진 이유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동안 꽤 급등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5% 이상 빠진 거고 다른 기업까지 같이 빠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디램 가격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디램 값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구간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지금 이 많이 올라온 가격에 있어서 이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올라온 가격에 2년 뒤, 3년 뒤 계약을 지금 가격대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높아진 수익이 최소한 2, 3년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전혀 어떤 그 훼손이 없는데 주가 빠졌다고 한다면은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뭐 지금 메모리는 뭐 돈이 없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버블 우려감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고 항상 나올 때마다 무섭지만은 그런 무서울 때 매수했던 분들은 다 수익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 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날 반등이 끝났을 때를 가정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딱 하나 나옵니다. 그 종목을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섹터 안에서 하락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까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네. 오늘 저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8%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때가 지금 기회일까요? 사실 어제도 빠졌고요. 오늘도 빠지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딱 차트를 봤을 때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만 봤을 때 본다 하더라도 아마 지난주 가격대에 샀다면 큰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요. 그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매수하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사상 최대이익 달성했고 만약에 이게 일시적이라 본다고 한다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투자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3분기 사상 최대이익을 냈지만은 4분기 내년도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익 구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높아진 메모리 가격에 있어서 계속 장기 계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익이 지금 훼손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이 메모리 팔아갖고 남는 게 10%밖에 안 됐다면은 지금은 60% 올라와 있는 거고 내년에 HBM4까지 추가가 되면서 그 이익 구간이 70%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하이닉스 이익 구간을 지금 TSMC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오늘 하락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훼손이 됐다고 한다면은 좀 우리가 좀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구간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털 훼손 없이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어떤 외부 우려감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 급등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줄 하나만으로도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이익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그림 하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로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퍼 30배 준다 하더라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10배를 안 줬던 건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메모리 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영업이익 점은 80조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 본다면 퍼가 5배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나 싼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관망 보여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시면 엊그제까지 이제 10% 급등 나왔다가 경고 예고 맞아서 어제 빠졌던 거고 오늘 지금 하락이 나왔던 건데요. 지금 또 꼬리가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저는 이 구간에서 살짝 하락이 나온다 할지언정 지금 가격대는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40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렇게 조정 나온 기회에서 반드시 매수하라라는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8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죠? 네, 무료 방송 있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급락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무서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포트를 바꿔야 되고 어떤 종목 매수했을 때 반등 나올 때 또 가장 크게 수익 날 수 있는가 그 종목과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종목과 섹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